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매에 넘어간 집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의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고 낙찰을 위해서는 추가로 빚을 지게 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프랑스에 체류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조기 귀국길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들어옵니다. 차분하게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등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5박 7일 일정에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에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수단에서 벌어진 군벌 간 무력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각국의 탈출 러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교민을 구출하기 위한 철수 작전을 시작했지만 휴전을 어긴 교전이 지속돼 대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옅어지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먼저 최은미 기자가 지원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처리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유예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경매가 유예된 건 55건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이틀 전 이곳 여의도 본원과 인천에 문을 연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총 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기관들이 저리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대책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떼인 상황에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인천뿐 아니라 동탄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의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 주택은 피해자나 LH가 우선 매수하게 됩니다. 강제 퇴거를 막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집값의 60에서 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현재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아 낙찰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서민들에게 또 빚을 지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기 피해액을 직접 지원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에 회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의 피해자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취재 결과 동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 새벽 국토교통부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세금 감면, 전세 대출금 상환 지원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2달 전부터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고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단속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동탄 전세 사기 사태를 화성시가 키운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주택 보증 사고의 절반을 다가구 주택이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는 7,974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이 3,928건으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몰랐다고 밝힌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우리나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한국인 교민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사무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90도로 취재진에 인사한 뒤 민주당에 더는 부담이 안 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당대표 후보로서 매우 바빴던 시기여서 캠프 일을 챙기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5일 날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송 전 대표는 회견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즉시 귀국에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재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결자 해지 의사를 밝히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출당 요구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보며 맞대응하겠다며 송 전 대표의 자세한 해명은 귀국한 뒤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의혹 연루 의원들에게도 탈당을 요청하는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무관한 사건이 되는 건 아니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당 내부 정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탈당을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또 돈봉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기로 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 협회장은 9,400만 원에 달하는 돈봉투 의혹에 모두 관여한 주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사는 돈봉투를 마련하고 제공한 공여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일단 6천만 원을 현역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과 또 다른 돈봉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에서 이름이 직접 언급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제 수사가 시작 단계여서 송 전 대표의 소환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송 전 대표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소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과 그리고 조기 귀국을 선택한 배경은 뭔지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김태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오후 3시쯤에 귀국을 하는데 그동안 귀국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갑자기 귀국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 배경이 좀 있을까요? 지난 19일만 해도 기자회견 때 말하겠다며 귀국 시점은 밝히지 않았죠. 네. 이제 그 사이에 당내 압박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귀국을 요구했고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도 여러 경로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당대표 입장이라도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통화 속에서는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에 자신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대표였던 2021년 우상호 의원 등 12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건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송 전 대표는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의혹의 당사자가 됐으니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죠. 이제 또 당시 해당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돈봉투 사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모르는 일이다, 귀국해서 살펴보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법률적 사실 여부는 별개다. 검찰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정계 은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민족 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홀로 머물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장소도 한 무역업체 사무실을 빌려서 송 전 대표 혼자 진행했습니다. 회견장을 오갈 때도 가방을 메고 도보로 이동을 했고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인 만큼 꽤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회견문을 읽는 동안 연신 땀을 닦아내기도 하고 중간엔 목이 메인 듯 낭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송 전 의원이나 당이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했다면서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등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어차피 버티면 출당됐을 거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비명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명계 중심으로 이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20명 가까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검찰 수사만 지켜보자는 건 직무유기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지라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신정훈 의원은 SNS에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고도 했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이 문제를 풀어갈 기본 틀은 마련됐다면서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당내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혁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나 비상대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송영길 전 대표 외에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이 녹취 파일 들어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의원은 좀 별다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제 두 의원은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예. 권칠승 대변인은 두 의원이 당에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 역시 탈당 권유 등 메시지를 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 귀국 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도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검찰 이 보강 수사가 아마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돈봉투 의혹에 모두 관여한 주요 피해자인데요. 예. 지난 21일 재판부는 강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 염려도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죠. 이에 검찰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 전후로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협회장 등 돈봉투 의혹 관련된 피해자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강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무엇보다 방미 사흘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현지 시간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두 정상은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핵 공유 수준에 맞먹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긴 특별 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미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이 핵전력 운영 계획 단계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엔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나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경제사절단 120여 명을 이끌고 방미한 만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과 첨단 기술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때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주요 인사 3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고 6.25 참전 용사들에게 태극 무공훈장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이번 방미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각국과의 관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 뉴스
신혜진입니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어제도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여당에선 중국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등 한중 양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공동 사설입니다.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0일 우리 주중대사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인데 속내는 대만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중국 측의 거듭된 비난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중국 정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며 비판하는 등 양국의 감정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길 대만 관련 내용은 향후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에선 그때보다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만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는 게 부담스러운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과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대만 해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가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정 대사는 순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 등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사는 또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사와 순 부부장의 통화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온화한 날씨 속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종일 전국의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날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2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현재 전남과 제주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도, 광주는 15.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20도, 대구와 부산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릅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현지 시각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들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하고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윤리위가 가동되면 연이은 설화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는데요.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살길 원한다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만취 운전자는 자신이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것처럼 이를 꾸몄지만 결국 경찰에 들통이 났습니다. 차에 치인 남성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골목길을 달리더니 빠르게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피해자를 살피는가 하더니 다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어제 새벽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 A씨가 보행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폭소리 나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이제 창문 밖에 내다보니까 사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누워있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경찰에 신고해놓고 다시 가더라고요. 인근 자택에 차를 댄 운전자는 다시 이곳 사고 현장을 찾아 자신이 신고자라며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119 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걸 지켜본 뒤 도보 2분 거리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2시간 뒤 3시 45분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젯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한 여성이 높은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다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보이고 흰 연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가 난 집안 내부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까맣게 변했고 집기들도 모두 불에 탄 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에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구급차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에는 강원도 설악산 권금성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바위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가 무너지며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5, 6m 높이에서 떨어졌고 최초 바위에 깔렸던 상황. 바위 크기는 한 60cm 정도 되는 바위. 소방 헬기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에는 경북 영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2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대원 165명과 장비 22대를 이용해 주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면적은 0.2헥타입니다. 원래 입산자 실화 추정.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마약이 든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에 나타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분실물로 접수된 가방 안에서 대마초를 발견한 뒤 A씨에게 가방을 찾으러 지구대를 방문하라고 유도한 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왕년의 코미디, 개그 스타들이 전남 강진에 모두 모입니다. 강진구는 낭만 콘서트 코미디쇼 웃는 날 좋은 날 공연을 오는 27일 오후 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공연은
김학래 씨의 진행으로 추억의 코미디 웃으면 보기 와요 동영상 감상과 전설의 코미디 김수환무 이름 짓기, 엄용수 씨의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 등이 선보여집니다. 오늘부터 강진 아트홀 매표소에서 초대권을 배부할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추억의 코미디쇼,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전복된 SUV 차량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울산 동구청 앞 사거리에서 소형 SUV와 경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SUV 차량이 넘어지며 그만 운전석 문이 바닥에 막혀 운전자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차량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행인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모두 14명이 1톤이 넘는 SUV 차량을 불과 80초 만에 바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구조된 운전자는 곧바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블 영화에서 더 이상 스칼렛 조한슨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출연하지 않겠다, 탈퇴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조앤슨은 나의 마블 영화 시절은 끝났다며 해야 할 모든 것을 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앤슨은 2010년 영화 아이언맨 2를 시작으로 2021년 블랙 위도 영화까지 마블의 첫 여성 히어로 역할 블랙 위도를 멋지게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8편의 마블 영화에 출연해 사랑을 받은 스칼렛 조한슨. 블랙 위도를 다시 보는 건 어렵겠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영화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각국의 긴급한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교민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철수 작전을 시작했는데요. 수단에서는 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프랑스 군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피난민 약 100명은 프랑스를 비롯해 서방 군기지가 자리한 수단 인근 지부티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현지 대사관을 임시 폐쇄한 미국,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단위의 자국민 대피를 본격화했습니다. It was dangerous and precarious, but nevertheless we managed to use both C-130s and A-400 aircraft to go in, collect our diplomats and their residents and fly out to safety. 우리 정부도 교민 28명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공군 수송기와 청해부대를 급파해 철수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인도주의적 임시휴전 합의에도 계속되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입니다. 대피 과정에서 프랑스 국적자 차량과 카타르 차량 등이 공격당했음에도 양측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수단에서는 군벌 간 무력 충돌로 최소 400여 명이 사망하고 사상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황은 수단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무력 분쟁을 중단할 것과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만국 공통의 패션 아이템이 된 모자, 그 상징성과 심미적인 기능에 제대로 주목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국 루톤에 가면 그야말로 모자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고풍스러운 붉은 모자를 쓰고 한껏 멋을 부려보는 중년의 남성. 온갖 영화 속 주인공, 케네디 대통령 같은 유력 정치인의 모자에서부터 각양각색으로 디자인된 히잡까지 각 분야와 국가, 문화를 상징하는 모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런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루톤의 모자 전시회입니다. 지역의 여러 산업들이 사라졌지만 유서 깊은 루톤의 모자 산업만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모자가 나를 만든다. 오랜 시간 모자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온 지역의 자부심이 엿보이는 전시 현장이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서점이나 체험형 서점 같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양이로 승부를 보겠다는 서점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베이징으로 가시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 서점입니다. 분명 서점인데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책이 아니라 고양이들인데요.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서점이기도 한 이곳은 이렇게 고양이와 교감하다가 서적이나 물품들을 둘러볼 수 있는 동선으로 짜였습니다. 고양이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반려묘들의 사진과 온갖 인형, 반려동물 용품도 구경할 수 있고요. 고양이를 위한 미용 공간까지 그야말로 고양이를 위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형으로 꾸며져 서점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확신의 고양이파들에게는 효과 만점이겠죠. 지난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올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경각심을 되새겨준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주말 미국 플로리다의 시끌벅적했던 풍경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달리는 타조들, 두 사람이 함께 몰아가는 지렁이부터 사마귀, 꿀벌까지 하나같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데요. 모두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이동식 작품입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함께한 축제이자 전시회입니다.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치우는 캠페인도 이어졌다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경종을 울린 퍼레이드 현장이었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옷과 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1% 올라 11년 만에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해제와 봄이 오면서 외부 활동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아동복과 유아복이 9.6%, 캐주얼 의류가 6.9% 올랐고 여성옷은 5.4%, 남성옷은 3.6%, 신발은 5.9%가 올랐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잇따라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오늘부터 1년 만기 정기 예금 상품의 금리를 0.7%포인트 올려 연 4.2%에 선보이고 웰컴저축은행은 연 4.4%의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최근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고객들이 떠나가자 다시 금리를 올려 고객 유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한방진료가 외과 진료비보다 1인당 33만 원 더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조 4,600억 원대로 크게 늘었는데 그 사이 양방진료비는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2025년에는 한방진료비가 2,800억 원 넘게 추가 발생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예전보다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간 수백 시간씩 더 일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주 69시간 논란에 휩싸인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아직 실노동시간을 얼마나 줄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1,716시간입니다. 반면 한국은 1,915시간, OECD 평균보다 무려 199시간 많습니다. 독일보다는 566시간, 가까운 일본보다도 308시간이나 더 일합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빼면 우리나라의 최장시간 노동국 딱지가 붙는 이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빠르게 완료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감일이 임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11시, 12시는 그런데도 근로시간 개편 보완에 나선 정부는 2달 가까이 실노동시간 단축의 폭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영하겠다지만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니 기업의 반발이 뻔하고 어중간하게 줄이자니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으로 예고된 개각 대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르내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9월 전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요소야대 전국 속 주 4.5일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개편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최근 OTT는 50대 여배우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믿고 보는 명품 배우들의 연기 변신에 볼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타고났어.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 김희애. 인권 변호사 문소리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듭니다. 서울시장 하자. 두 명품 배우의 만남.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1위에 오르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50대로 접어든 두 여배우는 오랜 연기 경력에도 특별한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 남성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르의 작품들이 많아서 남장하고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부러웠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흔치 않은 이야기였고 제 캐릭터야말로 정말 본 적 없는 안 되겠다. 내가 해결해야겠다.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선보이는 우아한 액션 연기. 원조 로코퀸 전도연이 킬러로 변신했습니다. 50대 나이에 도전한 첫 액션 영화. 전 세계가 열광하며 넷플릭스 비영어 영화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나이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요. 올 하반기에도 여성 지휘자로 변신하는 이영애. 인터넷 방송 BJ 역을 맡은 고현정 등 50대 여배우의 활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OTT의 시청자층도 지금 중장년층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였던 그 시청자층의 변화에 따라서 50대 배우들의 그런 활약도 믿고 보는 50대 언니들의 연기 변신이 전 세계를 매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기아가 한국 프로야구 통산 최다 2루타 기록을 갈아치운 최영우의 활약에 힘입어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롯데는 9회 5점을 뽑아내는 기적의 대역전극을 펼치며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전까지 464개의 2루타를 기록하고 있던 기아 최영우. 1회 첫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날리며 이승엽을 넘어 프로야구 최다 2루타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기세가 오른 최영우는 7회 삼성 오승환으로부터 홈런까지 뽑아내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 나왔고 또 그게 이제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게 그래도 전에 있던 삼성 팀이랑 또 마침 이렇게 할 때 2점 차로 뒤진 9회 무사 만루. 대타로 나온 롯데 전준우의 강습 타구가 3루수를 맞고 유격수에게 흐릅니다. 유격수가 1루로 송구하지만 방향이 잘못됐고 2명의 주자가 들어옵니다. 롯데는 9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8회 오선진의 결승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키움을 9대7로 제압한 SSG는 LG를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2002년생 영건 듀오인 엑스타레이싱의 이창욱, 이찬준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 개막 1, 2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찬준은 어제 2라운드에서 예선과 결선 모두 1위를 차지하는 홀투 윈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개막전에는 이틀 동안 35,548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지리산 바래봉과 황매산은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죠. 올해는 높은 기온 때문에 일주일가량 빨리 폈습니다. 진분홍빛 꽃물결을 보려고 상춘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마지막 봄꽃의 향연 함께 감상해보시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산봉우리에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진분홍 꽃물결이 연두빛 실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사방이 탁 트인 너른 평원은 온통 철쭉으로 뒤덮여 화려함을 뽐냅니다. 상춘객들은 사진을 찍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예쁜 추억을 남깁니다.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지금 놀러를 왔는데요. 1박 2일로 와서 보니 봄꽃은 너무 아름답고 또 보내기 아쉬울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올해는 봄 기온이 높아서 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죠. 이 철쭉도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피었습니다.
이렇게 철쭉꽃 마지막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좀 오래 펴서 좀 오래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도 진분홍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만개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는 4년 만에 철쭉제도 열립니다. 축제보다 조금 일찍 왔는데 꽃이 조금 덜 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쁘고 멋있습니다. 마지막 봄의 양연인 철쭉은 이제 봄날이 가고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주말 동안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날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22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내륙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에는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현재 전남과 제주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1도, 광주는 1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20도, 대구와 부산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면 좋으련만 월요일 아침에는 유독 피로감이 심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도 생겨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한 봄나물로 기력을 보충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것도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또 업무 중간중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월요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